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공공 언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공공기관의 공고문이나 각종 안내를 볼 때 갸우뚱 했던 기억 많으실 겁니다. 자, 가끔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공공 언어가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공공 언어 어떻게 사용돼야 할까요?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고민해볼 분 모셔보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이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네. 예, 처음에는 살짝 두려웠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시간. 아, 네. 몸을 풀었으니까 이제 머리도 푸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마치 머리를 쓰기 위해서 네. 요가를 하고 오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오늘도 뭐 퀴즈로 출발을 하십니까? 그럴까요? 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 공공언어 중에 무슨 바우처 사업을 하니까 바우처를 신청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꽤 많이 보고 네. 듣는 단어죠. 네. 그럼 바우처 무슨 뜻이죠? 바우처요? 네. 뭐 이용할 때 네. 저기 정부가 대신 뭘 지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우처라 그러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혹시 네. 그 쿠폰 아시죠? 쿠폰. 쿠폰. 네. 네. 쿠폰하고 바우처 같은 건가요? 쿠폰하고 바우처요? 네네.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아니면 어떻게 다르죠? 쿠폰은 뭔가 네. 이용했을 때 주는 거고 네네. 바우처는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네. 바우처 사업을, 바우처부터 문제 예, 예. 설명을 할까요? 오늘 좀 더 친절하게. 친절하게 네. 해주시죠. 예. 답변부터 한번 이야기해 예, 예. 볼게요. 오늘 그 바우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우처는 우리말로 하면 상품권, 이렇게 하면 뭔지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상품 대신에 이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어떤 그런 증서 같은 걸 주는 거. 이거 예. 바우처라고 하고요. 쿠폰은 할인 쿠폰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쿠폰은 할인해 줄 때. 이럴 때 좀 많이 쓰는데 예. 영어권에서는 쿠폰이나 바우처는 또 같이 쓰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바우처는 이제 불어에서 온 말이고 요런 이게 다르긴 하지만 예. 약간 구별해서 쓸 때는 바우처는 이제 상품권처럼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증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쿠폰은 이제 할인을 해주는 어떤 증서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는데 바우처 사업 하면서 바우처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바우처가 뭔지를 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예. 예. 잘 모릅니다. 그러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아니, 네. 공공 언어가 네. 가장 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책 대상자 중에서도 바우처 사업을 하는 대상자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외계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어려운 말을 통해서 뭔가를 신청하라 그러면 그 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또 화두를 던져 주시면서 출발을 했는데 네네. 자, 오늘 그러면 네. 애청자 분들께 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 언어 중에 네. 좀 어려웠던 단어들 네네네. 문자 받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교수님과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네. 어려운 공공 언어 하면은 네네. 거버넌스 네. 또 최근에 많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한국판 뉴딜. 네.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예. 거버넌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예.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말이 거버먼트 대신에 거버넌스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제안했던 사람은 거버먼트는 정부죠. 예. 근데 정부가 이제 그런 관이 주도하는 정부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즉 민과 정부가 같이 민과 관이 협치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한국에 오면서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걸 고민하다 그냥 거버넌스라고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버넌스는 민과 협치하기 위해서 한 건데 민이 못 알아듣는 거죠. 오히려 관과 더 멀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말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소화시키는 그런 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뉴딜 말씀하셨잖아요. 한국형 뉴딜. 뉴딜이라는 정책을 이제 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뉴딜이 어떤 건지는 이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예. 뉴딜이 뭐죠? 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그러죠. 자세히.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공황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인 공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뉴딜, 새로운 딜을 하겠다. 어우. 그래서 이제 정책의 예. 이름을 뉴딜이라고 한 거예요. 예.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펴가지고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1933년이면 약간 모자라는 100년이에요. 그럼요. 100년 전에 했던 정책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같이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예. 한국판 뉴딜, 한국형 뉴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뉴딜이란 이름에 이렇게 붙어가야 할까?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렇다면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이름이 결국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예. 과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저는 전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빈곤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이름에 공을 많이 들여서 예. 우리가 어떤 이름을 써서 우리의 정책을 잘 함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특히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하는 정책이잖아요. 예. 그럼 국민이 알 수 있는 말로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뉴딜 정책을 보면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말을 해요. 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뉴딜도 모르겠는데 디지털 뉴딜은 뭐고 그린 뉴딜은 뭘까요? 예. 그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린 뉴딜에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있어요. 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냥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러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알아들어야만 할까? 아,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데 또 융합과제 중에 하나는 보면요.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이런 게 있어요. 예. SOC 뭐예요? 사회 간접자본. 그거를 이제 아는 사람은 예. 알지만 SOC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요? 아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예. 사회 간접자본 이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용어로 써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SOC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공공언어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예.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국민 1000명 그리고 공무원 102명에게 예.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중앙행정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었고 또 정부에서 업무 보고를 했던 자료 이거를 막 뒤져가지고 거기서 140개의 공공언어를 추출했어요. 예.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이거 보여주고 이거 아느냐 해가지고 5점 척도로 이제 하게 한 거예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무원과 국민 1000명. 국민 1000명. 공무원 102명, 국민 예, 예. 1000명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40개의 단어 중에서 국민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97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 공무원도 잘 모르겠다는 게 81개. 그렇게 많습니다. 네. 아니,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본인들이 쓰는 건데 네. 아주 당사자들은 알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 공공언어가 너무 어렵다. 그럼 어려움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 권력 관계가 생기거든요. 예, 예. 아는 사람은 그렇죠. 권력을 갖게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네. 뭐 뭔가 그렇죠. 이러면서 자기한테 수혜가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소외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왜 정부가 우리의 시민들의 그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정책을 펼치는데 예. 왜 내가 모르는 말을 할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경정이란 단어 아세요? 경정? 경정이요? 네. 뭐 추가 경정 예산할 때 그렇죠. 그 경정. 그 경정이 무슨 뜻이냐면 예. 바로 고친다는 뜻이에요. 고친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근데 수정이 아니고 경정인 이유는 경정은 정부가 하는 거고 고치는 걸. 그리고 수정은 이제 시민이 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어요. 예, 예. 근데 경정이라는 단어는 평소에 안 쓰잖아요. 안 쓰죠, 잘.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할 때 그 경정이 그 경정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꼭 그렇게 나누어서 말해야 될까? 그냥 우리가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 예, 예.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 네. 듣고 있으니까 네. 참 어려운 단어들이 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뭐 더 나아가서는 규제 샌드박스, 네네. 뭐 혁신 창업 클러스터. 네네. 어렵죠?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이게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규제 샌드박스가 모래박스인데 이게 뭘까? 예, 예,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서양에서 들어온 말인데요. 예, 그게 샌드박스가 뭐냐면 모래를 갖다가 어떤 박스 안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모래 장난을 하고 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규제를 유예해주겠다. 아, 유예 기간을 줘서 그 규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그 안에서 그 기간 안에서 뭔가를 예. 해볼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걸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거를 꼭 알아야 될까?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공언어는 결국은 공공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럼 공공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겠죠.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고민한 걸까, 이 말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굉장히 좀 불쾌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강의 이렇게 강의를 강의네요? 한다. 방송을 강의가 듣고 있으면요. 아닌데. 정말 1,000만 원짜리 강의 같아요. 자, 네. 애청자 분들께 네네. 네. 문자 다시 한번 네. 받겠습니다. 단문 네.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공공기관 또 공공언어들의 용어 어려운 게 있다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네. 진호님께서는 네. 해외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공공언어 어렵게 쓰나요? 하셨거든요. 상대적으로 쉽게 쓰려고 노력하고요. 그게 예. 이제 시민들의 감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쉬운 영어 캠페인을 했어요. 예. 70년대부터 영국에서 왜 그렇게 어렵냐. 법도 너무 어렵고 공공언어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예. 이제 쉬운 영어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시민단체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영어가 쉬워졌죠. 그렇게 영어는 또 원래도 이렇게 세계 언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일상 언어와 전문 언어가 격차가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상 언어가 좀 쉬워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예. 한자어를 주로 옛날에 많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상 언어와 전문 언어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더 쉬우니까 영어를 배웠던 사람들은 이거 영어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그런 유혹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요. 과거 일본 말, 네, 네, 한자어, 네. 이제는 또 영어까지 섞여서 그렇죠. 굉장히 다 혼합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새로운 말을 만들 때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새로운 말을 만들까? 만드는 방법을 보면요. 우리가 요리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요리. 예.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뭔가 재료가 풍부하면 거기서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가 좀 빈약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서 막 가지고 와야 되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냉장고가 얼마나 풍부해질 수 있는가. 예. 그런데 냉장고는 계속해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빈약하면 자꾸 다 옆집에서 빌려오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냉장고를 채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우리말을 써봐야 된다. 새로운 말을 우리말로 막 만들어 보는 예.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갑자기 뜬금없는 냉장고 네네네. 설을 가지고 네네. 이야기하셨고요. 네. 문자들이 조금 오고 있는데 네네. 7028번님께서는 단어도 네. 신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모두가 알아듣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수님 관심이 필요하죠. 짱. 예. 네. 형진 씨도 짱.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네네. 예. 3352번님께서는 네. 말이란 말하기 쉽게 하지 말고 듣기 쉽게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맞습니다. 박사님 덕에 바우처란 단어는 확실히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네. 4203번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런 어려운 말들 누가 만들었고 왜 이렇게 쓰게 되는 걸까요? 하셨네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공언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온기 쉼터. 온기 쉼터. 온기 쉼터. 예, 서울시에서 예. 버스 정류장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왜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따뜻하게 해놓고. 의자가 예, 예. 따뜻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온기 쉼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금방 와닿죠. 알아듣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요. 스마트 쉘터. 뭔가 스마트 쉘터?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대체? 그렇죠. 이상하죠, 좀. 예. 그 스마트 쉘터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스마트 쉘터를 하겠다, 앞으로. 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서울시의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노력을 하는 그런 증거죠, 사실은. 예. 서울시 공공언어를 더 좀 알기 쉽게 하겠다 이런 거를 위해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 스마트 쉘터를 보고 위원 중에 한 분이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 예. 왜 서울시가 노력과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긴급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스마트 쉘터. 버스 정류장에 예. 그러니까 막 언제 버스가 오는지도 모르고 이러는 거를 이제 다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버스가 언제 오고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 서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뭐 이렇게 안전한 곳 그리고 쉴 수 있는 버스 정류장, 예. 스마트 정류장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예. 그 내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일단은 쉘터는 쉼터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최첨단? 네, 이거 좀 이상한데? 스마트는 스마트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 이런 게 있으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니까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스마트 쉼터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혹은 스마트 정류장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서울시 쪽에서는 궁금해요. 예. 위원회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버스 정류장 혹은 스마트 정류장 이렇게 하자. 예.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을 내고 그게 가장 많았지만 서울시 쪽에서는 스마트 쉼터로 결국은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네. 제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슬기로운 쉼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똑똑한 쉼터. 그래서 저는 똑똑 정류장 이러면 어떨까. 그럼 괜찮네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5개 안 중에서 하나에 올라가긴 했지만 정류장, 예. 똑똑 정류장 이러면 안 될까 좋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 네네.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자, 이렇게 공공언어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는 국민들 좀 힘들어하는데 네. 이런 게 불평등을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금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예.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데 말까지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굉장히 위축되죠. 그러면 뭔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사람이 위축되면 그렇죠.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데 예.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예, 주권자가 시민들이에요.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목소리를 못 낸다? 위축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예. 위축되는 건 내 죄가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거는 당신들의 죄다.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은 좋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언어는 더 쉽고 바르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